안녕하세요. TA 이경준입니다.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인사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이번 시간에는 Git과 GitHub, 그리고 GitHub 데스크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과 GitHub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it과 GitHub는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Git과 GitHub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Git은 로컬이고 GitHub는 클라우드입니다. 여기서 로컬은 쉽게 내 컴퓨터에 저장된 폴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라우드는 구글 드라이브처럼 가상의 공간과 연결해서 다른 사람과의 파일 공유가 가능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Git은 로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로컬에서 관리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 Git입니다. Git을 이해하기 전에 Git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파일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인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기존 버전 1.0에 덮어쓰기로 다음 버전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기존 버전으로 가자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럴 때에 만약 내 PC에 이전 버전이 따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매우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은 버전별로 이렇게 zip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며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Git은 이러한 문제를 정말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Git에는 이제 시간 개념, 즉 히스토리라는 게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돌리는 것처럼 파일을 열람할 수도 있고 파일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 하나 때문에 Git이 많은 개발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Git의 유익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협업입니다. Git이 가진 강점이었던 시간 개념은 협업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아까 제가 타임머신을 돌리는 것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파일을 열람할 수 또는 복원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파일을 체계적으로 올리는 기능이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이 기능이 바로 커밋이라는 기능입니다. 커밋에 대해 알려면 다음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작업을 하는 장소는 어디죠? 로컬에 있는 본인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다 했다면 이를 올려서 타임머신에 넣어야 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타임머신을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그냥 타임머신에 파일들만 넣어 놓으면 나중에 타임머신을 열어볼 때 어떤 작업을 했던 것인지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타임머신을 넣을 때, 타임머신에 파일들을 넣을 때 썸머리라고 해당 작업들에 대한 태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말이죠. 이처럼 타임머신에 내가 수정한 작업들을 넣어놓는 작업이 바로 커밋입니다. 그러면 커밋했다고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타임머신 안에 우리가 내용물들을 넣었다면 이를 이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야겠죠.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보내서 원격 저장소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바로 푸시입니다. 여기서 말한 원격 저장소가 바로 GitHub입니다. Git이 모이는 허브라는 뜻이죠. 그래서 Git은 로컬이고 GitHub는 클라우드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로컬에서 수정한 폴더들을 커밋해서 타임머신에 태운 뒤에 푸시해서 GitHub으로 보냈습니다. 이를
B라는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GitHub에 들어가서 자기의 로컬 컴퓨터로 다운받아야겠죠? 이 작업이 바로 당기다라는 뜻의 풀입니다. 푸시랑 풀, 서로 반대 의미의 영어 단어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푸시 앤 풀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가며 서로 협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수정하는 파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Git이 많은 개발자들에게 사랑받을 만한가요? 그런데 Git에 유익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브랜치, 가지를 내는 작업인데요.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테스트 버전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곳에서 실험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는 바로 가지를 튼다, 브랜치를 튼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작업을 진행하던 그런 큰 줄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마스터라고 합니다. 이런 큰 줄기에서 가지를 뻗어서 새로운 가지로 작업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별로다, 아, 이건 삭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가지를 자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너무 좋은데 본 프로젝트와 합쳐도 좋겠다 싶다면 멀지해서 합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향으로도 이 브랜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버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버전의 파일들을 보관하고 싶을 때 서버 파일은 메인 줄기에 두고 이 메인 줄기는 여기서는 마스터입니다. 이 메인 줄기에서 가지를 여러 개 만들어 각각의 가지마다 예를 들어서 자바로 작성한 코드, 또 C로 작성한 코드, 파이썬으로 작성한 코드 등으로 다양한 버전의 파일들을 병렬로 보관하게 하는 것도 이 브랜치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Git은 정말 개발자에게 매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서도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으로는 GitHub입니다. GitHub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개념인데요. 즉, 내 오프라인에 있던 내 파일을 온라인 저장소인 GitHub에 올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GitHub에 계정이 있어야 하고요. GitHub의 계정에 들어가면 리파지토리별로 파일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리파지토리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모아둔 저장소를 만들겠다 하시면 AI로 이름을 짓고 리파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파지토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라이베이시고 하나는 퍼블릭입니다. 프라이베이트는 말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퍼블릭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협업을 할 때 몇몇 사람들하고만 공유를 하되 외부로는 유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역시 프라이베이스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면 됩니다. 기본 2명에서 3명 정도로 매년마다 이런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깃허브에서 무료로 최대 몇 명까지는 프라이베이트하게 해도 서로 볼 수 있게 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무료로 제공하는 인원 외에 더 많은 인원과 공유해서 프라이베이트하게 리파지토리를 쓰고 싶다면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Git과 GitHub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인 GitHub 데스크탑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타임머신, 협업, 브랜치 등을 사용하려면 CMD,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 커맨드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석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빈도 높게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고 또 그 반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GitHub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빈도 높게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따로 모아서 UI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이 커맨드 명령어 없이 Git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GitHub 데스크탑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모든 과제물 그리고 강의 자료 등을 GitHub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이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하셔서 GitHub에 올려져 있는 자료들을 수시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GitHub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장면이 바로 GitHub 데스크탑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의 창인데요. 네, 구글에 GitHub 데스크탑을 치시고 네, 가장 먼저 보이는 이제 GitHub 데스크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해당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for Window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윈도우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혹은 맥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OS에 맞게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설치하셨다면은 이제 해당 아이콘에 이제 고양이 모양의 GitHub 데스크탑이 설치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GitHub에 여러분들이 계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GitHub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GitHub 계정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만드셨다면 GitHub 계정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하실 때 꼭 로그인 하시고 네, 오셔서 데스크탑을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을 하시면은 네,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것은 먼저는 이제 리파지토리를 이제 실행을 하고 리파지토리에서 어떻게 이제 푸시하고 풀하는지 GitHub 데스크탑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GitHub 계정이 있으시면은 이제 GitHub 본인의 계정으로 들어오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 프로필에서 이제 Your Repository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이제 창으로 이동하게 되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New라는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본인의 리파지토리를 이제 개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본인의 리파지토리 이름을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리파지토리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저는 리드미 파일 하나 이제 생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Create Repository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베이트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프라이베이트에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퍼블릭으로 이제 리파지토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Create 리파지토리 버튼을 눌러서 리파지토리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테스트에 잘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네, 테스트 그리고 리드미 파일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GitHub에 올렸다고 내 로컬에 자동으로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itHub과 내 로컬 컴퓨터와의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는 애가 바로 GitHub 데스크탑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코드에 Open with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창이 뜨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제 GitHub 데스크탑이 열리고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윗부분은 이제 내가 다운을 받고자 하는 GitHub 주소가 여기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GitHub에 있는 파일들을 내 로컬 컴퓨터 어디에다가 내가 저장을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C라는 C 드라이브에 GitHub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그 GitHub 안에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C 드라이브에 GitHub이라는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운받고자 하는 그 GitHub의 리파지토리들을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래서 저도 이제 C GitHub에 그리고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테스트에 있는 리드미 파일들, 리드미 파일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 파일을 이제 클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클론 버튼을 통해서 이제 서버에 있는, 그러니까 GitHub에 있는 파일들을 로컬로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테스트 리파지토리에 있는 것들이 내 로컬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GitHub 안에 테스트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클릭을 하시면 리드미 파일 하나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리드미 파일 하나가 있고 똑같이 테스트 폴더에 내 로컬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작업은 내 로컬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해서 테스트 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파일들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GitHub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내 리파지토리에 이 테스트 txt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이제 하는 애가 바로 GitHub 데스크탑인데, 이 GitHub 데스크탑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세 기능, 커밋이라든지 이제 뭐 풀, 그리고 뭐 푸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itHub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이 이제 키셔야 되는데, GitHub 데스크탑을 키면은 네, 이렇게 테스트 현재 리파지토리가 어느 곳인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테스트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changes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파일이 네, 뭔가 변경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GitHub 데스크탑이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empty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the file is empty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이 현재 변경된 파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GitHub에 올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썸머리인데요. 제가 아까 어, GitHub에 올리는 거를 타임머신의 비율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타임머신에 그냥 이제 안에 파일들을 넣는 게 아니라 파일들을 넣고 이제 그 타임머신에 태그를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 타임머신을 열람할 때 그 태그를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작업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쉽도록 미리 넣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머리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디폴트로 create test.txt라고 일단 회색깔로 적혀 있는데 사용자 임의로 아무거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파일이라고 하나 네, 이렇게 서머리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밑에 보이는 commit to 버튼을 통해서 이제 커밋을 할 수가 있어요. 타임머신을 이제 닫는 거죠. 네, 이렇게 타임머신을 닫았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임머신을 커밋을 했다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푸시 해가지고 깃허브에 결국에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푸시는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도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버튼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튼 아무거나 누르셔서 푸시를 진행해 주시면은 네, 조금 기다리시면 네, 푸시가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깃허브를 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했더니 테스트.txt 파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곳에 테스트 파일이라고 저희가 아까 태그 붙였던 네, 그 내용이 여기 요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이제 또 여기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왔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만 이렇게
변경하고 파일들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아이디만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협업을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파일들을 수정을 했고 어떤 파일들을 올렸고 또 어떤 파일들은 지웠고 했는지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업에서 어떻게 GitHub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수님 GitHub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소 창에 github.com을 치시고 아이댑터를 치시면은 네, 해당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여기 보이는 리파지토리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라는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DSPy라는 리파지토리를 이용하시면 되고 데이터 구조라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NowIC라는 리파지토리를 이용하시면 되고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조이 AI라는 리파지토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해당 리파지토리를 여러분들의 맞는 수업에 맞는 리파지토리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조이 자바라는 네, 또 다른 리파지토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 자바를 예로 든 이유는 이제 다른 리파지토리보다 조금 가벼운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이 자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코드라는 초록색 버튼이 있죠. 네,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오픈 with GitHub 데스크탑 혹은 다운로드 지 버튼을 눌러서 둘 중에 아무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간편하기 때문에 GitHub 데스크탑 네, 열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는 다운을 받고자 하는 GitHub 주소가 자동으로 나오고 그리고 내 로컬 패스가 나오는데 이곳에 이제 조이 자바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교수님 GitHub에 있는 리파지토리를 다운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컬 패스를 정하시고 그곳에다가 이제 클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버튼을 누르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제 GitHub에 있는 파일들이 내 로컬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조이 자바라는 리파지토리 이름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을 보시면은 여기 조이 자바라는 폴더가 새로 만들어졌고 해당 파일들, GitHub에 있는 파일들과 동일한 파일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곳에 이제 강의 자료들도 많이 올라올 거고 그리고 강의 과제들도 이제 리파지토리 같은데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의 맞는 리파지토리에서 날마다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GitHub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GitHub 데스크탑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 changes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마다 이쪽에 보이는 이 fetch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로컬에 이제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주시면 되는데 네, 지금은 패치를 할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현재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파일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수정하시거나 그 과제를 올리시거나 하실 때에는 이곳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버튼으로 조금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수시로 누르셔서 다운로드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 로컬로 파일들을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버튼을 눌렀는데 이제 충돌 그런 에러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런 에러가 뜰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에러가 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지금 현재 조이 자바니까 조이 자바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이 자바라는 폴더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파일을 수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패치를 하시거나 또 그 GitHub에서 업데이트를 하실 때 에러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GitHub 리파지토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수정을 하신다 하면은 나중에 그 GitHub 리파지토리의 원래 소유자가 이제 파일들을 몇 개를 변경했을 때 내 로컬에 있는 것들과 이제 GitHub에 있는 것들이 그 파일들의 개수나 그런 종류들이 차이가 나고 그 내용들이 차이가 나서 충돌이 서로 컬렉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수님 만약에 리파지토리를 클론을 하신다면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그건 단순히 그냥 열람할 수 있는 정도로만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새롭게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이제 깃허브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조이 자바 X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곳에다가 이제 이곳에서는 그 깃허브과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 깃허브과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 깃허브에도 뭐 충분히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일단 수정 및 추가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해주시고 이제 교수님 파일들 건들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할 때나 또 파일들을 뭐 몇 개 내가 테스트나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파일들을 몇 개를 이렇게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카피를 하셔서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에 갖고 가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과제들도 다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과제를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혹은 또 자기는 원인을 모르는데 그 충돌 에러가 계속 발생한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다운을 받았던 조이 자바라는 만약에 저는 조이 자바를 다운받았으니까 조이 자바라는 그 폴더를 삭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딜리트를 삭제를 하면은 이 GitHub 데스크탑에 이런 문장이 떠요. 이런 문구가 뜨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리무브를 누르셔서 데이터들을 싹 지워주시고 다시 GitHub 홈페이지로 가셔서 아까 했던 작업들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작업들을 반복을 해주셔서 다시 설치를 해주시면은 그 콜렉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 충돌 없이 잘 GitHub를 이용하셔서 과제 제출에 문제 없이 또 과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수업 자료들 잘 열람하시고 또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GitHub과 GitHub 데스크탑 또 그리고 그 전에 Git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